대부분 그래요. 왜 연예인은 안 그리고 유명사 안 그리고 왜 네 주변 사람을 그리냐. 연예인 그림 훨씬 나을 텐데. 제가 그린 인물들은 단순화되어 있고 근데 이게 형태가 모호한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제가 이 표현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특정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누구한테는 그냥 인물일 수 있는 거죠. 내 그림 안에 자기를 동화시켜가지고 나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보편적인 인물을 추구하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얼굴을 그리고 있는 윤기원입니다. 여기는 시골 마을에 있는 농기계 창고를 제가 이제 렌트를 해가지고 전시장도 꾸미고 작가 작업실도 놔두고 바로 옆에 이제 마을회관이 있는데 거기 2층이 이제 저희 숙소로 활용하면서 지금 여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도 또 작업실이 있고 그러니까 숙소도 있어가지고 한 달에 한 절반 정도는 이곳에서 생활하고 한 달에 또 절반은 서울 가서 또 거기서 이제 또 작업하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시골이다 보니까 나만의 작업실이 있는 것보다는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좀 진행을 해가지고 시골 마을에 미술관 만들기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작가 작업실도 넣고 그 전시 공간 사실 꼭 전시만 하는 건 아니고 여기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도 같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뭐 아트페어도 했었고 그다음에 여기 공연이랑 전시랑 같이 했던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좀 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골에서 생활할 때 여러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접점 지역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인물에서도 얼굴 위주로 작업을 계속 해왔는데 뭐 사실 제 주변의 인물들, 제 지인들의 인물을 그렸다면 최근에 좀 작업하고 있는 것들은 저하고 이제 어떤 인맥이나 그런 건 상관없이 인터넷이나 이렇게 주변에 서치를 해가지고 좀 더 내가 관심 있는 어떤 그런 포인트들을 찾아서 저한테 좀 약간 끌리는 듯한 인물들을 주제로 삼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끌린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의 뭐 외모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약간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 위주로 하다 보니까 뭐 그들의 눈빛이라든가 아니면 머릿결, 어떤 표정. 그러니까 얼굴에는 상당히 많은 게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의 역사라든가 이런 걸 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 미디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또 좀 더 다양한 시각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뭐 영화를 보거나 그러면 상당히 큰 화면에 얼굴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즘 보면 이제 광고판들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이제 인물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게 상당히 저한테 좀 영향을 줬었고 사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보면 색이 단순하고 구도도 좀 더 파격적이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예전에 사실은 사진을 찍는다거나 인물을 그릴 때 금기시했던 거거든요. 머리 자르면 안 된다 막 이런 느낌인데 저는 사실 웬만하면 다 자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뭐 절반 그리기도 하고 구도를 좀 과감하게 살고 한쪽을 비운다거나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미술계에서는 상당히 신선하다. 뭐지? 인물을 이렇게 표현하네? 라는 반응이 좀 지배적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게 이제 팝아트 수상화로 많이 이제 좀 변질돼가지고 많이 알려졌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 사실 저는 팝도 아니고 사실 저는 인물을 탐구하는 거고 그런 방법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너무나 참 쉽게 보여요. 사실 컴퓨터로 그릴 수 있는.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제가 계속 인고의 시간을 투자하는 게 결국은 저는 그 부분을 상쇄시키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추상회화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다 보니까 밑작업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리기 전부터 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캔버스라는 거는 기본적인 게 올이 있기 때문에 약간 오돌토돌하죠. 저는 그 부분을 좀 더 평면적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더 하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올리다 보니까 훨씬 색면도 더 평면적으로 더 느껴진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오다 보니까 이건 좀 컴퓨터 작업 아니냐 말하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이 그림이다라는 느낌들을 들게 하거든요. 붓자국이 좀 남는다거나 아니면 캔버스 올이 보이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더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색면 자체도 약간 얼룩지는 것보다는 좀 반듯하게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그리는 제스처가 있는데 점점 하면서 그걸 사라지게 하는 그러니까 붓자국이 사라지면서 하나의 그런 완벽한 느낌의 그런 부분들을 좀 추구하지 않았나. 색이 올라온다 할까 익어간다 할까 저한테 색이라는 것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색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 온색적인 부분들을 찾아내기 위한 어떤 제스처 같아요. 그래서 붓질을 한 번으로 하기에는 그 색이 안 올라오니까 상당히 그런 행위
그리고 제가 이제 그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당연히 붓질하는 게 결과적으로 가장 회화적인 부분들이고 그걸 놓지는 않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옛날에 조선시대에 보면은 뭐 사실 뭐 선 하나 그 글씨 쓸 때도 사실 모욕제기하고 먹을 한번 갈면서 뭔가 자기 정신 투여하는 것처럼 저도 그림이 처음 들어가기 전에 캔버스 짤 때부터 시작해서 색을 올리는 것도 사실은 상당하게 여러 가지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계속 끌어올리는 거죠. 내가 원하는 그 색감이 나올 때까지. 사실 처음에 이제 인물을 그리게 된 거는 대학교 때 3학년부터는 좀 이제 자유 작업을 해요. 수업 커리큘럼으로. 그럼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거를 그리게 한다는 거죠. 그때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그럼 뭘 그리고 싶나? 나는 어떤 게 관심이 갔지? 나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너는 뭘 그릴 거야, 앞으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작가의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 계속 이제 평생을 그려야 되는 어떤 시간이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서치를 해보고 내가 어렸을 때 뭘 좋아했지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맞아 내가 인물들을 그렸을 때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했고 그거에 나도 반응이 있었어. 그 인물을 그려보자. 대학교 4학년 때 지금의 이제 친구를 그리기 전에는 제가 이제 좋아했던 영웅, 제가 이제 농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마이클 조단을 그렸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영웅, 왜냐면 그 사람을 닮고 싶었기 때문에 마이클 조단 몸에 제 얼굴을 그렸었어요. 나 덩크슛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근데 내 그림 안에서는 내가 될 수 있는 거지. 사실은 제가 인물을 그리고 있지만 일반인 얼굴을 그린다는 게 그렇게 오래된 역사는 아니에요. 신화를 그린다거나 그러니까 아니면 왕을 그린다거나 그런 유명한 사람들만 그렸잖아요. 인물들도. 그리고 권력자 이런 거 있는데 제가 인물을 하다 보니까 제 주변의 사람들도 나한테는 어떻게 보면 사실 영웅이고 유명한 사람인데 그들을 나만의 방식으로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도 좋겠구나 생각을 해서 주변 인물들을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좀 더 이제 멋있게 좀 찍어보려고 스튜디오 가서 촬영도 해보고 뭐 표정도 잡아보고 막 여러 가지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친구들이 전문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썩 만족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그런 좀 기록을 많이 남겼던 것 같아요. 뭐 핸드폰에서도 카메라 기능이 발달되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셀카를 많이 찍는 거야. 요즘 뭐 인스타나 여기도 잘 올리기도 하고 그걸 보면서 아 셀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사실 자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자기 다움을 찍는 사진들인데 그래서 제일 자기가 생각하기엔 괜찮은 사진을 올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친구들한테 이제 주문 야 그러면 너 셀카라도 나한테 좀 보내줘라. 적어도 그거는 자기들이 자기를 제일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이니까 그러면 그 셀카를 그리는 것도 좋겠구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 시선으로 이 친구를 그렸다면 반대로 그들의 시선으로 내가 다시 내 스타일로 그리면 관계성이 좀 다르니까 재밌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런 셀프 카메라 시리즈도 꽤 진행을 했었죠. 대부분 그래요. 왜 연예인은 안 그리고 유명사 안 그리고 왜 네 주변 사람을 그리냐 일반인을 그리냐 연예인 그리면 훨씬 나을 텐데 근데 저는 제가 그린 인물들은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엄청 단순화되어 있고 근데 그래서 이게 봤을 때 형태가 모호한 것도 아니고 명확한 형태인데 불구한데 사실 선 몇 개로 이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색면을 얘기하면서 색이 점점 사라지는 아니 붓이 사라지는 느낌을 찾았던 것처럼 특정인이지만 제 그림 안에서 점점점 그 특정인을 사실 모호하게 만드는 그 지점을 찾는 것 같아요. 이건 누구 닮았어. 하지만 그게 끝이에요. 왜? 그게 다가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얼굴이라는 건 상당히 많은 다양한 걸 하는데 저는 그 정보들을 많이 빼거든요.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제가 이 표현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특정일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누구한테는 그냥 인물일 수 있는 거죠. 어떤 누군가는 그래요. 형 그림을 보면 다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죠, 사실은. 왜냐면 저는 선의 몇 개를 가지고 잠깐 변화하는데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어떤 게 되고 이렇게 되는 느낌들. 그게 상당히 저한테는 매력적으로 오지 않았나. 내 그림 안에 자기를 동화시켜가지고 나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보편적인 인물을 추구하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모호함도 갖고 있고 또한 확실성도 갖고 있거든요. 그 양면의 어떤 검 같은 부분들인데 그걸 어떻게 잘 믹스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완벽한 어떤 인물상을 만들까. 그래서 지금의 이제 작업들은 이 작업을 했다면 지금의 이제 아까 말한 전혀 모르는 인물들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찾아가지고 뭔가 이게 크로스 됐을 때 내가 추구하는 인물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전에 한번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미인상들을 여러 개를 합성했어. 세계의 미인들 다 모아놓고 인물을 딱 만들면 어떤 이미지가 나오는데 사실 그건 뭐냐면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은 사람. 어딘간 존재한 것 같은데 본 것 같은데 아닌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인물인 거죠. 세상에 없는 인물. 근데 인물이라는 게 사실 그렇거든요. 완전한 쌍둥이도 똑같진 않아요. 그럼 말고 우리 세계에 60억의 인구가 있는데 사실 60억의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들. 전 그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인물이라는 부분들이. 똑같지 않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단순화시키고 만드는 것들도 그 60억의 인구의 그 부분들을 저만의 방식으로
좀 더 찾아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좀 다름을. 완전하게 정보를 많이 줘서 틀리는 게 아니라 작은 정보로도 다름을 좀 더 보여주고 싶은, 선이 약간 한두 개가 달라졌다 그 인상이 달라지고 그 사람을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한국적인 초상화라고도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선 라인으로 그리다 보니까. 예전에 사실 그 한국적인 초상화 같은 거는 머릿결 하나하나 그린다고 전신사조 형식으로 해가지고 하나 한 원을 다 그려야 이 사람을 그린다 생각해서 상당히 선적인 부분을 강조를 많이 했다고. 그다음에 선에 강약을 조절함에서 이 사람의 어떻든 그 느낌들을 표현했기 때문에 저도 약간 보면은 그냥 라인을 딱 똑같이 그치지 않거든요. 거기에 좀 더 감정을 집어넣고 좀 느낌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는 약간 머릿결에 좀 더 느낌 있으면 좋겠어. 그 컬에다 좀 더 저는 의미를 줘가지고 라인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눈빛이 내가 이번에 마음에 들어서 선택했어. 그럼 좀 더 거기에 포인트를 주는 거죠. 아니면 이 사람의 동태 아니면 형태, 이러면 그 부분에 좀 더 선을 강조하고 좀 더 해주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저는 좀 더 색도 당연히 변화가 있겠지만 선에 훨씬 더 비중을 두지 않나. 색이라는 건 아까 제가 잠깐 이제 그때 그 감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색은. 그래서 이 친구를 만나서 사진 찍었을 때 그때 제 감정, 그리고 이 친구의 성격을 어느 정도 알다 보니까, 그래서 뭐 밝은 사람이야? 그럼 좀 더 어둡게 그릴 수도 있고, 반대로 이 친구 상당히 어둠이 있어? 그럼 좀 더 밝게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생각과 바람을 좀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 인물 안에. 초창기만 해도 사실 저는 뭐냐면 큰 작업을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1호짜리 그림에 작게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좀 먼저 작업을 해서 색깔을 좀 맞춰보고 그걸 다시 100호로 옮겼었거든요. 그런 찰나에 최근에 어쨌든 컴퓨터를 작업하다 보니까 훨씬 그 부분들이 빨리 진행이 되고 그 중간 과정들이 더 다양하게 색을 내가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어가지고 훨씬 수월해진 것도 있지만 색을 쓰는 게 훨씬 더 과감해졌다? 지금 색들이 훨씬 예전보다 더 비비디한 색들이 더 많아졌고, 색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다양하게 방법적으로 획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작가들이 그렇지만 저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화가를 늘 꿈꿔왔었고, 초등학교 때 그림 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림 일기 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도 좀 좋은 데서 다행히 거기도 미술이나 이런 게 상당히 잘 돼 있었고, 당연히 중학교도 미술반이 잘 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꿈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화가하면 홍대 가야지. 그러니까 당연히 내 목표가 그쪽인데 실력이 좀 부족해서 제가 원하는 데가 못 가다 보니까 계속 끊임없이 발을 디뎠던 것 같아요. 나는 무조건 거기서 시작해야 된다,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그런 약간 뭐 실패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왜냐면 제가 현역으로 바로 그냥 원하는 대학교 들어가서 했을 때면 그냥 당연시하게 가버리니까 절실함이 좀 부족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이 작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니면서 나는 그러면 화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갈까? 자연스럽게 졸업과 동시에 이 길로 갈 수밖에 없게끔. 근데 막상 딱 나가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뭔가 포트폴리오 들고 가면 보지를 않아요. 아예 보지를. 나이 물어보고 병아리나 이런 식이,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막다 듣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거하고 너무 안 맞네? 그럼 어떻게 하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작가로서 뭔가를 하려면 내 힘은 지금 부족하니까 단합을 해서 버텨야 되겠구나.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홍대니까 홍대 앞 작업실이라는 타이틀로 그룹을 만들어서 이야기 진행하다가 너무 앞에 홍대가 들어가니까 좀 그렇다. 그래서 스튜디오 유닛이라는 이름을 바꾸고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장 기본 베이스가 오픈 스튜디오였어요. 왜냐면 갤러리에서 우리를 안 받아주니까 우리끼리 놀자. 그래서 이제 그 홍대 앞에 있는 그런 작업실을 위주로 해가지고 투어도 시작하고, 우리들끼리 이제 옥션 파티라고 하면서 자본을 만들어서 다른 것도 하고, 좀 그렇게 진행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운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은 2005년 한 중반 후반부터인가 좀 미술 시장이라는 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갤러리들이 눈여겨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시도 열고, 그때부터 조금씩 풀렸던 것 같아요. 그림들이 한두 개씩 막 팔리다 보니까 좀 상황이 달라진 거죠. 저도 이제 막 중국 가서도 어떻게 보면 사실 개인전도 열고, 외국도 나가서 막 여러 가지 활동되고, 거기서도 그림도 거의 다 팔리게 되고, 그게 당연시하게 돼버린 거잖아요. 솔드아웃이라는 게 무조건 전시하면 다 팔리고, 진짜 다 팔리고. 그러니까 진짜 우스에서 빈 캠퍼스 보면서 이제 막 가격 매기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발판을 딛고 작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여기서 나는 벗어나는 생각이 있었어요. 다음 기술에 물려주고 우리 가야겠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환경적으로 봤을 때 도시를 벗어나서 외곽에 가면 좀 더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폐교로 가게 된 거죠. 대략 생각 한 1년 있다 다 나오겠지. 서울 와야지. 이런 생각하고 갔던 거죠. 근데 갔는데 뭐 말 그대로
미술상이 갑자기 점점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상황은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명분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 한 7년 정도가 제가 붓을 꺾어야 되나 할 정도로 좀 힘들었었고, 너무 그런 그림을 많이 팔았었고 잘 됐던 게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커져 버린 거야, 이 갭이. 어떻게 보면 졸업하고 얼마 안 돼서 좀 각광을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갑자기 떨어졌을 때는 좀 약간은 멘붕이 온 거죠. 그래서 가끔 이제 선배들이 그때 그 얘기가 이제 기억이 나는 거야. 최대한 늦게 성공하는 게 좋다. 사실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제가 좀 더 단단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가로서. 그런 상황에서 계속 그래도 작업을 끊어놓지 않게 됐었고, 이 공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개인 작업실만 있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같이 공용으로 뭘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공유 공간이 필요했고, 그런 공유 공간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예술가로서의 사명도 있다. 왜냐면 단순하게 우리 그림을 그리지만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공익성을 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 혼자서 만족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림이라는 거는 어디에 걸려서 많은 사람을 보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공공성을 띌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아서 사실은 제가 인물을 주로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환경적인 레지던시를 하다 보니까 제가 멸종위기 동물도 그림으로 표현하게 됐었고, 21세기 민주주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예술가들을 협업을 하면서 그런 거대한 군상을 그리게 됐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나중에 이제 더 나이가 들면 당연히 나 혼자서 뭔가를 하겠지만 그 과정 안에서 상당히 다양한 예술가들과 협업도 필요하고 공동체 생활 이런 부분들도 저는 충분하게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또 그거에 맞는 작가였던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제가 작가로서 살아남기 위한 상당히 여러 방면에서 고민을 했던 거고, 그 고민한 흔적이 결국은 같이 가자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유튜브에 이제 이런 콘텐츠 만드는 것도 사실은 그런 거에 좀 일환인 것 같아요. 제가 작가를 소개해주고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 제가 처음에 이런 거 만들었던 부분과 일맥상통하지 않나. 나라는 사람은 작업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주변을 더 관심을 두고 있구나. 또 주변을 많이 보고 있고 그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고 그들을 또 표현하고 싶어하고, 그런 부분에서 딱 맞게 저한테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앞으로 계획은 늘 똑같죠. 제가 이제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고 오랜 시간 또 가야 되니까 그 가는 동안 잘 갔으면 좋겠다. 그런 건 있어요, 사실은. 어떤 작가로 남고 싶다기보다는 내 주변에 같이 작업하는 작가들이 많이 남았으면 좋겠다. 오랫동안 같이 좀 작업하고 얘기하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물을 그리다 보니까 사실 제가 그렸던 그 작가들 중에 먼저 간 친구들도 몇 명 있거든요. 그 작업들을 보면 좀 남다른 거죠. 그런 것처럼 어쨌든 제가 인물을 그리고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이 좀 오랫동안 제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을 저는 계속 기록을 남기고 싶은 작가.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는 그게 정말 말 그대로 기록이 되겠죠. 훨씬 더 뒤에 가면 그게 남는 거지 않을까요? 굳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간혹 제가 이제 유튜브 하다 보니까 윤경 작가 요즘은 이제 그림 안 그리고 유튜브 한다더라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저는 계속 그림을 그려왔고 그 그림에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 지금은 유튜브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있고, 그래서 또한 그 인터뷰한 작가들을 조만간 또한 제 그림이 나오게 되고, 그런 계속 순환적인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